자, 정법입니다. 정법. 법은 여러분이 아는 그 법이고요. 정이라는 거는 정한다 할 때 그 정자입니다. 읽어보죠 뭐. 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신불해와 공손왕 두 사람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말 중에 어느 편이 나라에 더 요긴합니까? 그러자 한비가 대답했다. 한비가 대답했다고? 한비라는 말 없는데? 원문에 번역을 왜 이렇게 냈을까? 원문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문자왈, 묻는 사람이 물었다. 묻는 사람이 대답했다. 묻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사람이 물었다. 신불해 공손앙 차이가 지연. 신불해와 공손왕 두 학파의, 가라는 건 여기서 이제 집안보다는 학파겠죠, 그죠? 학파의 말 중에 말에 뭐 이가 지연이가 두 학파의 말 숙인가? 숙급 국, 아무튼 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응지왈이라고 돼 있는데 이에 응해서 얘기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한비자가 대답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자, 아무튼 응해서 대답했다. 이것은 헤아려 견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열흘만 먹지 않으면 곧 죽게 되고 큰 추위가 매서울 때 옷을 입지 않으면 곧 뒤질 것이다. 그런데 옷과 먹을 것 중에 어느 것이 사람에게 더 급박하냐고 묻으면 그것은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두 삶을 길러내는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신불에는 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공손왕은 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술세 중에 신불에는 신불의 쪽의 이야기는 술의 의견이, 술에 이제 좀 더 그 무기가 실려 있고 공손왕은 이제 법에 좀 더 무기가 실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사람, 응해서 대답하는 사람의 그 의견에 따르면 술하고 법은 둘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술이란 왕이 신하의 능력에 따라 관직을 주고 그의 말을 쫓아 그 실적을 추궁하고 사람의 생사 권한을 쥐고 여러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왕이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법이란 모든 관청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으로서 상벌이 민중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서 법을 잘 지켜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는 것으로 이것은 신하가 따르고 익혀야 하는 것이다. 왕에게 술이 없으면 윗자리에서 눈과 귀가 가려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어지러움이 일어나게 된다. 이 법과 술은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모두 천하통일을 꾀하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조건이다. 자, 처음에 물었던 사람이 다시 물었다. 다만 술만 있고 법이 없거나 다만 법만 있고 술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말했다. 신불에는 한나라의 소호를 보필하던 사람이다. 한나라는 북쪽 진나라에서 갈라진 나라로 진나라의 옛 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한나라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앞서 진나라 왕의 명령이 아직 거두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다음에 한나라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됐다. 그래서 신불에는 그 법을 장악하지 못했고 그 명령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많아졌다. 옛법과 먼저의 명령을 쫓는 것이 이로우면 그것을 따르고 새로운 법과 뒤의 명령이 이로우면 그것을 따랐다. 옛법과 새로운 법이 서로 다르고 앞 명령과 뒤의 명령이 서로 어긋나는 점에서 유리한 것을 찾는다면 신불에가 비록 10번이나 소호로 하여금 술을 쓰게 하였어도 간신들의 말에는 여전히 속임수가 있었을 것이다. 신불에가 만승의 강국인 한나라에, 만승 아닙니다. 한나라에 약했어요. 17년 동안이나 몸담고 있었는데도 소호가 패왕이 되지 못했던 것은 비록 위에서 술을 썼다 해도 법이 관리에게 바르게 적용되지 않았던 환난 때문인 것이다. 관리들이, 범씨 안녕하세요. 이 배도 짭 한비 같은데 내 생각에. 짭 한비 아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한비에 가까운 것 같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비란다. 그 신불에는 되게 정치를 잘했는데, 근데 저 누구예요? 그 밑에 관리들한테 법이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정치가 아주
잘 이뤄지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공손왕이 서쪽의 진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고발과 연좌제를 만들어 사실을 따지고 10집이나 5집을 하나로 묶는 연대를 만들어 그 안에서 죄를 함께 책임지도록 했으며 상은 후하게 주어 믿도록 했고 벌은 무겁고 확실하게 시행했다. 이로써 민중들은 쉬지 않고 힘써 일했고 적을 쫓을 때는 위험에 빠져도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부유해지고 군사는 강해진 것이다. 그러나 신하의 간악함을 알아내는 임금의 술이 없었으므로 애써 이룬 부강도 신하들에게만 이익이 되었을 뿐이다. 효공과 상군이 죽고 해왕이 즉위했을 때 진나라의 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장의가 재상이 되어 진나라를 희생시켜 한나라와 위나라로부터 삼진의 위나라요 사리를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 해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자 이번에는 간무가 재상이 되어 진나라를 희생시켜 주나라에서 사리를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 또 무왕이 죽고 소양왕이 즉위하자 장수인 양후는 소양왕의 외삼촌이죠. 양후가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멀리 동쪽에 제나라를 공략했다. 5년 동안 진나라는 사방 한자의 영토도 더하지 못했는데 양후는 도읍의 영토를 얻어 자신의 성을 쌓았다. 그리고 응후 같은 사람은, 응후는 범수죠, 한나라를 8년 동안이나 계속해 공략했는데 그 결과 연암이란 봉토를 이루고 거기에 성을 쌓았다. 이 뒤로부터는 진나라의 정치를 주름잡은 사람이 모두 응후, 양후 같은 부류였다. 그래서 진나라가 싸움에 이기면 대신들만 존경받고 영토가 더해지면 그들의 사사로운 봉투만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임금의 술로서 신하의 간악함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군이 비록 10번이나 그 법을 바로잡는다 해도 도리어 신하들은 그 미천을 자기들에게 이롭게 쓸 뿐이었다. 강한 진나라의 미천을 가지고도 수십 년을 지나며 제왕의 위협에 이르지 못했음은 법이야 비록 관리들의 노력으로 바로잡혀 있었지만 임금이 위에서 수를 갖추지 못했던 것에서 온 환난인 것이다. 자, 다시 또 물었다. 왕은 신자의 수를 행하고 관리들은 상군의 법을 행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다시 대답했다. 신자의 술은 아직 모자란 데가 있고 상군의 법은 아직 이상적이지 못한 데가 있다. 신자는 말했다. 사무를 처리할 때는 그 직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비록 알아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사무 처리는 직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지킨다는 것이지만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하의 잘못을 왕에게 아뢰지 않는 것이 된다. 임금이 나라 안의 사람들의 눈을 빌려 살필 때 그보다 더 잘 보는 이가 없고 나라 안 사람들의 귀를 빌려 들을 때 그보다 더 잘 듣는 이가 없다. 그런데 지금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임금은 무엇으로 그 바탕을 빌려보고 들을 수 있겠느냐. 상군의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적의 목을 하나 자른 사람에게는 벼슬을 한 계급 올려주고 관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복록 50석의 관직에 앉힌다. 적의 머리를 둘 자른 사람에게는 벼슬을 2계급 올려주고 관리가 되기를 바라면 복록 100석의 자귀에 앉힌다 라고 했다. 관작의 승진과 적의 머리를 자르는 공로는 서로 비례되는 셈이다. 지금 법이 있어 말하기를 적의 머리를 자른 사람을 의사나 목수로 삼는다 라고 하면 그 능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은 지어질 수가 없고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무릇 목수란 손재주가 있어야 되고 의사란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때는 의학 분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적의 목을 자른 공이 있다고 그들을 목수와 의사로 삼다면 그 능력이 걸맞지 않는 것이 된다. 지금 관리가 직무를 행하는 것은 그 지혜와 능력을 쓰는 것이고 적의 목을 자르는 것은 용기 있는 힘의 결과인 것이다. 용기 있는 힘이 있다고 승진시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관리로 삼다면 적의 목 자르는 공로서 의사나 목수로 삼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신자나 상군 두 사람은 법과 술에 있어 아직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정법입니다. 정법. 정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할 정자, 정하다 그런 말에다가 이제 법자인데 사실은 법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법하고 술이 다 있습니다. 법하고 술을 정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요 정법편을 만약에 한비자가 직접 썼다면, 한비가 직접 썼다 그러면 한비자가 얘기하는 법술세 중에 법은 공손왕에서 왔고, 그죠? 공손왕에게서 온 것이고 술은 신불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종의 법가의 계보죠, 그죠?
법가의 계부가 여기 있다. 다만 신부례하고 공순왕의 술과 법은 아직도 모자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충한다 라고 밝혀졌기 위해서 정법이라고 만들어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만약 한비가 아니라 짭한비가 이걸 지었다 그러면 사실 요 표현은 별로 의미가 없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 그 지은 짭한비에 이제 소망을 적어놓은 그냥 글이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어찌됐건 간에 그 법가의 사상이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글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비라면 물론 장자는 그렇게 안 쓰고 장자는 이제 우화를 택했지만 내가 한비라면 이제 요런 글을 쓸 때는 예를 들면 뭐 한비라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문답을 안에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논문 쓰듯이 이제 내 주장을 쓸 것 같아. 글의 종류가 다르잖아. 장자의 글은 이제 목적이 좀 다르죠, 그죠? 한비자의 글하고는. 한비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제 문답을 두거나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은 효과적인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아, 많을 수 있겠지. 동양철학은 원래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같은 학파 사람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크게 모순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자, 이게 바로 정법편입니다. 정법입니다. 정법. 법과 술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 다음 편은 설의라고 하는데요. 설의는 좀 길어요. 설의는 20쪽쯤 됩니다. 그래서 설의편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읽도록 하죠. 아, 잠깐만요. 설의 다음 편은 괴사인가? 괴사는 또 짧네. 네네, 그래요. 괴사도 좀 길구나. 다음 주에는 설의하고 괴사 두 개일라? 아무튼 뭐 적당히 보고 읽도록 하지.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은 매주 수요일날 11시에 돌아오고요. 지금 한비자 읽고 있고 전에 장자하고 맹자 읽었죠, 그죠? 장자 4편하고 맹자 읽고 이번에는 한비자 읽고 있고 한비자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고 다 끝나면 아마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논어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아마 논어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늦어도 올해 안엔 끝날 것 같아요. 한비자 생각보다 오래 읽었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은 더 이상 방송이 없습니다. 방송 종료할게요. 방송도 안 할 건데 고양이나 때리러 가세요.